아닌가 싶습니다. 예, 확실히 환율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예, 이번에는 하우트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는 뭐 이게 조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낙폭이 큰데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오늘 시장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고요. 사실 그 이슈들은 대부분 시장에 좀 악재로서 오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거의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오늘 하루 쉬었다가 주반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자, 오늘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이슈 세 가지만 저희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제닛 옐런의 발언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경환 경제팀이 이제 출범하면서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제닛 옐런 미 FRB 의장께서는 자, 오늘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다만 아직은 여전히 경기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초저금리를 유지하되 내년 정도의 조기 금리를 이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자,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동시에 또 기술주들 거품 관련된 발언이 좀 있었다 보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우리 네이버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제닛 옐런의 발언 자체는 오늘 시장에는 호재라기보다는 조기 금리 인상 관련된 멘트가 있었다라는 부분과 기술주 거품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이 좀 악재가 되는 요소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최경환 경제부 총리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실망감을 줬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오늘 요 기자간담회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전 11시였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가 7.4%였는데요. 아예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높게 나와버리면 중국 경기가 아주 강하게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좋은 신호가 되고 만약에 7.4%를 하회하게 되면 중국이 올 연율로 7.5%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 미니 부양세를 낼 거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 뭐 7.4% 부근에 한 7.5%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좀 그렇고 또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하다 보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는 크게 시장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 제닛 옐런의 발언이나 또는 이제 2기 경제팀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 총리의 어떤 기자간담회 내용이나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 내용들 감안해서 보면 일단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있었던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여쭤본 것처럼 이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이후 장세, 내일부터는 다시 상승적으로 좀 틀어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당장 오늘의 반응만 본다 하더라도 어찌 본다면 조금 악재가 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지금 상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개념이고요.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만기약 이상 선물을 매수한 부분을 오늘 전혀 털고 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뭐 주 후반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2020선을 좀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이슈가 있었던 이런 내용들도 가만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향후 증시에는 좀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닛 옐런의 발언인데요. 자, 아무튼 이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조기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올해는 아니다. 내년 돼야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 올 하반기까지는 이제 달러 약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달러보다는 달러 대체할 수 있는 자산 쪽으로 돈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머징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싸게 거래되고 있고 못 올랐는 한국 증시 쪽으로 하반기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최경환 경제부 총리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올해 추경은 안 하겠다는 관점입니다만은 결국은 요 이유 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요 이유 때문에 안 한다라는 관점이고요.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추경 대신에 다양한 수단의 어떤 그 재정 보강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 자체는 어제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관련된 뭐 가세나 또 인센티브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증시에 좀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겠다는 관점이고요. 또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도 부동산 규제 쪽을 완화했다라는 부분을 재차 확인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오늘은 조금 실망스럽지만 이후에는 기대감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일정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역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 2분기 7.5%가 나왔는데 중국은 올해 한 7.5% 정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니까 1분기 7.4, 2분기 7.5면 아마 3분기 정도 한 7.5 정도 나올 것 같고요. 4분기 한 7.6% 정도가 나올 걸로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국 증시에 좀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당장 이번 주는 이 정강, 후강 2230 정도를 뚫을 수 있는 이런 에너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남아있는 7월 달에 2050 정도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주요 이슈들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에 21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에너지는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